자, 우리가 지난주 삶의 메커니즘 약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허부님들께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토론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일단 삶의 메커니즘 그림을 보여드렸고, 네, 이런 삶의 메커니즘, 그렇죠, 화면에 있죠, 그림을 보여드렸고, 이어가지고 인식과 행위라는 양 측면에서 삶을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인식과 행위의 욕탐과 닦아라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교재 12페이지 오온의 정의부터 오늘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온이라는 것은 니까야에 의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부르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색수상행식 5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런 오온으로 구성된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한 가지 열반이 있다. 그래서 오온과 열반이라는 것이 있는 것 모두다. 열반은 세상 밖에 있는 거고,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거. 세상 안에는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오온이 삶의 과정을,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 있는 거, 즉 삶의 과정이 누적된 무더기라고 오온이 설명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지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뿐인 이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집착을 하면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서 오취온이라고 불리면서 오취온이 나라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들로 구성되고, 그것에 집착이란 요소가 함께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나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어떤 고정된 값을 가지는 자아라고 불리는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무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게 오온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고, 또한 나를 구성하는 요소다 라는 거기 때문에 오온이 무엇냐라는 것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오온에 대한 정의가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 즉 불교에는 바르게 접근할 수 없다. 자, 이런 오온에 대한 분명한 알물 위해서 이제 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2가지 관점에서 오온을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삶의 과정이 누적된 무더기다 라고 하니까, 그 무더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색수상행식이냐 라는 측면하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왜 색이라 하고 왜 수상행식이라고 하느냐
라고 성질의 측면에서 오온을 정의하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은 뭐 이 오온의 정의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90분 수업을 하고도 부족한 그런 거니까 지금 오온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12쪽에 있는 요 오온의 정의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경전이 말하는 정의 사항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온의 정의. 집착의 양상경, 삼켜버림경, 교리문답의 큰경, 세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의 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구성의 측면은 집착의 양상경이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이라고 해서 성도부님 우리 지수화풍 사대라는 말을 아시죠? 네, 지수화풍 사대,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야. 말하자면 이게 요즘 서양 과학으로는 수소, 헬륨 이런 120몇 가지인가요? 이런 이제 원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원소의 개념으로 물질의 구성을 설명하고 그것보다도 더 내려가면 약간 더 미세한 구조로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이런 물질이 생겨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냐라고 할 때 인도에서는 지수화풍,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4대 지수화풍과 4대 조색, 지수화풍이 공간과 함께 엮여서 생겨난 것, 이렇게 물질을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도 이제 성부부님도 색이라고 하면 4대와 4대 조색 이거야 다 아는 거지만, 그거 외에 깔라파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또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물질을 설명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부처님이 직접 정의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정의한 범주를 넘어서서 또다시 나타나는 어떤 설명은 일단 배제하는 것이 옳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물질은 4대와 4대 조색 뿐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안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이러는데, 이런 거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안 네이처, 색 웨이처, 안식이라는 3사, 3가지가 만나는 3사와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이비설신의에 반복되는 이런 6가지 느낌 또는 경험이 있다라고 정의가 되고요. 상이라는 것은 색상 내지 법상이라고 해서 상이 있는데, 이 상은 예를 들어 수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내이처의 관점에서 수를 말하는데, 상이라는 것은 외이처의 관점에서 색상, 그러니까 색에 대한 상, 성에 대한 상, 이런 식으로 색상 내지 법상 6개의 상이 정의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상이 그러면 외이처에서 원인이 되어서 상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애매함이 있고요. 일단 조금 넘어갈게요. 예, 조금 넘어가고, 일단은 지금은 집착의 양상경에서는 이 상이 어떤 상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걸 보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은 색사 내지 법사라고 해서 요 의도라는 것이 이제 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인데 이게 색사 내지 법사, 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 해서 의도 행이라는 것도 외입처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은 안식 내지 의식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식 내지 의식 이렇게 6가지 식이 있다라는 거고 요 얘기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겁니다만은 식은 이렇게 6가지만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38번 경에서는 이런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라고 설명되는 6가지 식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식이라는 말 윈냐나 식이라는 말하자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밖에 없다. 다른 요 6가지 말고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식이라고 하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측면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오온에 대한 첫 번째 그 구성의 측면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5가지를 왜 색 내지 식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성질의 측면은 삼켜버림경에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색이라고 하는 거는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 라고 해서 물질적 현상을 말해요. 요게 이제 루파라는 색을 루파띠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는데 이 루파띠라는 말이 장애가 된다 또는 변형된다 이렇게 이제 양측면의 의미를 가져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색을 변형되기 때문에 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변형된다는 의미보다는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다.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게 크든 작든 자기대로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그 공간을 지나려 하면 부딪히게 된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물질은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심지어는 차갑다 뜨겁다 하는 이런 물질적 현상까지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물질적 현상은 모두 부딪힌다라는 특성에 의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라고 정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무엇을 경험하느냐? 라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내입처가 색성현 미촉법 외입처를 인식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거기서 외입처에 대한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기고 3, 4화합 촉하면 거기서 이 외입처에 의해서 내가 즐거운지 괴로운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지 3가지로 구분되는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라는 거고 그런 느낌 경험을 수라고 한다. 요 과정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결국은 내입처라는 인식 주관이 외입처라는 인식 객관을 자거이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 것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수라는 것은 현재
지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지금. 그거는 역시 뒤에 나올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식으로 요 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것. 요렇게 말하면, 요런 인식 작용의 과정에서 지금 생겨나는 게 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라고 하는 게 요렇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온이라는 개념, 오온이라는 쪽에서 수온이라고 할 때는 무덕이라는 개념은 꼭 지금만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쌓여 있는 무덕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삶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나 오온이 말하는 수온이라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생겨난 느낌들이 쌓여있는 그 무더기에 지금 생겨나는 느낌이 하나 더 얹어지면 느낌이 수가 커지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 느낌 무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식이 다 모여 있는 거하고 그런 식과 수는 다른 거. 예. 기본적으로 식과 수는 다른 거.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 얘기를 하면서 식이 모여 있는 거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식하고 수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오온 중에 수하고 식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수는 우리가 약간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삶을 설명할 때 그 지금 삶이냐 누적된 삶이냐라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을 또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오락 불고 불락인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오락 불고 불락인데 그러면 수의 무더기가 있다 그러면은 현재의 그 수 조금 한 시간 전의 수 그 전의 수 그런 수가 이렇게 막 모여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여 있으면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기억이라는 것이고. 아니 그거는 지금 법부님이 미안하지만 법부님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겁다 괴롭다, 나에게 이전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다, 저런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그 느낌으로의 무더기가 있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기억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부님이 그 삶의 과정 모든 것을 다 기억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법부님, 삶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지난번에 법부님도 해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삶이라는 걸 해체하자라고 하면 그 해체의 과정이 수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측면으로 해체되어 있는 무덕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속 나오겠지만 그 식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돼서 말하면 식인 거야. 그러면 식과 수를 지금 법부님은 해체해서 보자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부님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정의 사항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오늘 정의 사항부터 알고 가자라는 거고요. 또 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촉해가지고 경험하는 느낌인데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 요 상에 대해서는 부부님
정말 주목해야 돼. 우리 아소카 부부님 그냥 앉아있기도 심심하겠다. 상이 무언지 설명 좀 해보지. 심심하지 않습니다. 상이 무언지 한번 말씀해보지요. 뭐 그냥 경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 이제 상이라는 것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초기 불교 안에서도 좀 오해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알기를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는데, 요 식이라는 것은 단지 내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채기다, 이렇게 말하고 촉과 수를 거쳐서 상에 와야 비로소 상이 외입처를 이것은 이거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식이라는 말은요, 원어가 위자나띠예요. 법부님 여길 좀 비춰주세요. 위자나띠. 일대 자나띠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때 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해체라는 말을 할 때도 쓰지만 분리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라고 하면 보는데 잘 보자라는 의미고, 요 위자나띠라고 할 때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분리, 분별. 해서 요 의미는 분별해서 안다라는 의미가 돼요. 분별해서 알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송보부님하고 아소카 보부님하고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세요. 또 누구 다른 분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은 송보부님이라고 분별해서 알고, 이쪽에 계신 분은 아소카 보부님이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거야. 그냥 싸잡아가지고 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의미로 위자나띠. 위자나띠는 분별해서 안다라는 의미가 되고,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자나띠는 같이 쓰는데 앞에 산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요. 자나띠 앞에 산이 붙는데, 이 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예요. 그래서 이 산은 셀프라는 의미도 가지고 위드라는 의미도 가져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위드라는 개념으로, 의미로 적용이 되죠. 스스로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산자나띠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한다, 요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은 산자나띠 띠 산야라고 해서 함께 안다고 해서 산이라고 한다. 요렇게 지금 보는 함께 한다고 해서 산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과 상의 의미를 분별해서 안다. 요 분별해서 안다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인식하다라는 말의 의미죠. 식이 인식하고 상은 함께한다 라고 정의가 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하면, 왜 식이라고 하냐 하면, 내가 지금 감각하는 것들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분별해서, 내 앞에 송보부님이 있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외입처에 대해서 직접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전통적으로 말하는 내 앞에 무언가 있어라는 알아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기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하면 그렇게 아는 상태까지를 3, 4화합 촉해서 수가 뭐 이런 거지 뭐. 송보부님 제가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아, 내 앞에 송보부님이 있다라고 알면 내가 지금 송보부님을 보고는 송보부님이 있다라고 아닌가? 송보부님 생각 어때요? 해피스님이 송보부님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송보부님 때문에 지금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송보부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해피스님이 송보부님을 보고 송보부님이라고 아니까 그 세 가지가 만나가지고 송보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즐거워. 요렇게 느낌이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송보부님을 즐거운 느낌으로 경험하는 거. 요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게 시기라는 의미가 시기란 말이죠. 시기지.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이 참여하는 걸 보는데, 요건 뭐 이건 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1차 인식, 2차 인식 요래 하면서 1차 인식에는 뭐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관심,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공동주관이라는 게 뭐야? 인식하는 주관에 함께 네이처 홈차 인식하는 거 아니요? 나도 같이 인식하는 거요? 라는 공동주관의 개념이죠. 식이 이어가지고 함께 생겨난 수, 느낌을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 시가 너 혼자 인식하는 거 아니다. 나도 있어. 라고 식이라는 인식 주관, 식이 수를 인식하는 주관이 되어서 진행될 때 상이 나도 같이 알자 라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바로 식이 아는데 상이 나도 같이 알자 라고 자나티 함께 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은 어쨌든 상이 인식한다고 해서 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안다. 공동주관이 되어서 수를 인식하는 자리에 함께 아는 자다 라고 상을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상은 기본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간을 갖다가 우리 스님께서도 설명하신 시간을 조금 이제 짧게 한 스텝을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로 하면은요. 저 위에 있는 네이처에서 그냥 내 감각기관하고 내 본래 시 그것이 이제 영시간에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한 스텝 뒤에 밖에 있는 어떤 그 물체가 웨이처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로에서 네이처가 있고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네, 1초 뒤에 밖에서 이제 그 상이 웨이처로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그때에 그 욕탑의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촉이 그 다음에 촉하고 수가 그 다음에 이제 제로 1기가 일어나고. 잠깐만 버부님. 네. 버부님 그런 이해가 일단 경에서는 그런 이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인정하지 않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금 버부님 말씀하신 촉이 있잖아요. 3, 4화합 촉에서 촉을 뭐라고 하냐 하면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이러잖아요. 네.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삶의 이야기는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이든 이후든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아는 것이 식이다. 이렇게 동시적이래야 그러니까 보는 자도 보이는 것도 거기에 대한 아는 마음도 이 세 가지가 만날 수 있지. 한순간이라도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동시성을 벗어나면 셋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는 지금 법우님 말씀처럼 뭐 한순간이라도 전후의 상태 이게 존재되지 않아요. 동시에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아는 거야. 저는 이게 왜 힘들어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게 네. 감각 정보가 다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기 성부부님 오늘 우리가 그 조금 속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 성부부님이 뒤에 가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뭐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몸으로 감촉하는 시간이 16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 오온 이야기 빨리 마치고 또 심의식 이야기 빨리 마치고 요 자리를 설명하는 인식으로 넘어가야 그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아소카 법부님도 참 송법부님이 그런 의문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약간 심도 있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대부분의 공부하는 분들이 가지는 과학자 특히 뭐 과학자뿐만 아니고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사실은 뭐 유식적으로 삶을 본다거나 특히 그 통합자라는 개념요. 누가 있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더구나 시간적으로도 16배나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들 누가 그걸 통합할 거냐라는 이 관점에서 유식이 말라식을 말하고 이래 되잖아요. 아니 뭐 말라시 그런 건 아닌데 실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그 프로그램은 어차피 이제 시간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있잖아요, 부부님. 과학이 현재 과학의 수준이 이런 전개를 시간 차를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래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보는 동시에 경험하느냐까지를 동시성으로 그 프로그래밍이 발전을 해야 인공지능이 사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현재 과학이 접근하지 못하니까 접근하는 만큼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부처님 깨달음이 필요가 없지. 우리는 해가지고 지향점을 제시하는 게 이 수업의 의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며 통합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마치려 하거든요. 아무래도 법우님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빨리 나가자고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뭐 조용히 하시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쭉 순서대로 그 전개를 해가고 있는데 뒷부분의 얘기가 먼저 궁금해지면 물론 뭐 당연히 궁금하지만 그거는 조금 미루면서 그 자리까지는 좀 뭐 가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함께한다 공동주관이다 라는 거. 우리가 여간 아직 삶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 안 드려서 그렇지만 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1차 인식, 2차 인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래도 법원이 우리 지난주에 요거 하나 보셨잖아요. 딱가라고 하는 내적 영역이 있는데 이 딱가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성도부님 혹시 이 딱가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기억하시나요? 뭐로 봐야 되나요? 성도부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요거잖아. 우리 삶이라는 게 식과 명색, 요 중에 색 해서 마음이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중생인 한.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은 중생인 한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삶의 심오한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마음 혼자 행위하는 요런 영역이 있더라. 딱가라고 하는 가래를 만드는 견해를 만드는 그 영역이 몸을 떠날 수 없는 마음이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 영역이다. 요거였잖아요. 요런 딱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역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보면 1차 인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란 그걸 구성하는 안식, 이식 내지 신식, 식이라는 마음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 인식하는 작용이고 이때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색성현 미촉 법이라는 이 대상을 인식하는데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주관이 되고 거기에 행위를 싣고 오는 욕탐이 공동주관이 된다. 인식이라는 것의 특징은 하나의 객관을 두 개의 주관이 인식하는 것이다.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과 삶의 질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다. 마찬가지 2차 인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생겨난 식이 같이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데 여기에는 몸이라는 것이 참여하는 바가 없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식이 수를 몸에 참여 없이 식혼차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삶의 골격으로는 식이 의를 인식하지만 식이 수를 인식하지만 역시 삶의 질적 관점에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인식이 진행되는 이렇게 두 가지 인식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삶의 골격이라는 인식주관 하나, 삶의 질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공동주관, 삶의 골격으로의 인식주관에 질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공동주관. 이렇게 인식은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데 골격의 측면 하나, 질적 측면 하나, 두 개의 공동주관이 인식한다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우리 두고두고 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은 식이수를 인식할 때 공동주관으로 함께 아는 일을 한다. 그래서 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잠재된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잠재하느냐? 좀 전에 이제 아소카 부부님 그 말을 한 거죠. 이 상이 잠재한다라는 것은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으로 잠재한다. 그게 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상에 대한 이런 이해를 말하자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의미를 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경은 분명히 이런 답을 주고 있다고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고 해서 상이다, 경향이다, 공동주관이다. 그 다음에 행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 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그
행위가 행위지요. 그런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행위라고 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라하는 진짜 송보부님 행위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오온의 행하고 우리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업이라는 거하고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게 더 범주가 넓을까요? 우리가 재행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행, 응. 재행, 응. 무상, 행. 네. 그건 행동은 아닌데 우리가 했던 모든 우리의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했던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행위라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뭐 우리 삼법인 이야기 또 좀 뒤에서 볼 건데 이 행위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 좀 따로 봐야 되는데 오온의 행은 재행무상이라는 삼법인에 나오는 행하고는 또 좀 달라. 오온의 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결과로 무언가 결과가 만들어지는 요런 거를 이제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행위라는 행위하고 업이라고 하는 거, 깜마 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위하는 걸 업이라 하잖아요. 지금 어부님한테 질문하는 거는요. 행도 행위고 업도 행위야. 그런데 행위, 그러니까 행하고 업하고 어떤 게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업 전에 있던 행위 아닐까요? 행은 좀 자연스럽고 그 행위 하나가 결정되면은 그게 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저기 아라한도 업을 짓나요? 예? 아라한. 예. 아라한도 업을 짓나요? 업이 없죠. 업이 없으니까 그게 아라한이 불래 아닙니까? 응? 아라한이 뭐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예, 다시 몸으로 오지 않는 거죠. 자, 업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오해야. 행위라는 건 지금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유위에서 형성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유위라는 말은 뭐냐 하면 행위의 저 바닥에서 행위의 뿌리에 탐과 진과 치가 있는 탐진치가 있는 상태를 유위라고 불러요. 그리고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무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럴 때 행은 정의가 유위에서 형성한다 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뿌리에 딱가라는 그 안쪽에 탐진치가 있는 상태예요. 달리 말하면 오염된 상태,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유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탐진치가 있는,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행위를 행위라고 불러요. 상카라. 근데 업이라고 하는 거는 업은 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불선업과 선업. 불선업은 하여간 뭐 지옥 가는 거요, 뭐 괴로움을 만드는 거요, 이런 거죠.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지어서 행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선업이라는 걸 말할 때 다시 이거를 둘로 나눠요. 선업이라는 것은 한 가지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지만 공덕이 되는 것이어서 행복을 가져오는 요런 선업이 있는가 하면 요거는 이제 번뇌가 함께하는 영역이야. 그런가 하면 선업 중에 하나는
번뇌가 다한, 번뇌가 없는 선업이 있어요. 요거는 공덕이란 말을 안 써요. 공덕이란 말 자체는 번뇌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공덕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서 완전한 행복을 가져오는 요런 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이게 이제 열반이지. 깨달음이죠. 그래서 보면 업이라는 거는 여기 불선업도 유의죠. 번뇌와 함께 하니까. 선업 중에 공덕에 속하는 요것도 번뇌와 하니까 유의예요. 그런데 선업 가운데는 번뇌와 함께 하지 않는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의 삶이 있거든요. 요거는 뭔가요? 무위가 되거든.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보통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행과 업이 모두 행위다. 이 행위를 말하는 두 가지 말 중에 행이 더 넓을까, 업이 더 넓을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행이 더 넓다 그래요. 아라한이 업을 짓습니까? 라고 물으면 에이구,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짓습니까? 라고 보통은 말해요. 그런데 맞지마니까야 117번 경에 보면 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직접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행이라는 것은 100% 유의, 정의 자체가 유의에서 형성하는 거니까 100% 유의야. 그런데 업은 유의이면서 무의까지를 포함해요. 아라한도 이런 업을 지어요. 다만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무의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유의 더하기 무의야. 행은 오직 유의야. 그러니까 업이 행보다 더 넓어.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요런 측면, 요 얘기를 해보면 이제 행이 유의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 불선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업을, 공덕의 행위라 해도 번뇌 위에서 짓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에서 진행되는 행위는 다 유의여서 행위다. 이렇게 정의되는 게 오온의 행위예요. 물론 행은 12연기에서 나오는 행도 있고 말씀하신 삼법인이 말하는 행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행에 대한 차이가 또 뒤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행에 대해서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식은 이제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정의가 인식한다,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다 라고 해서 좀 전에 본 대로 분별해서 하는 거, 정확하게 내가 지금 보는 게 단지 무언가 있다는 알아침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송고분입니다. 송고분입니다. 요렇게 분별해서 아는 일이 식이다 라고 어쨌든 경은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이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은 이 오온 중에서 수와 상과 식을 다시 정의해 주거든요.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수를 그러니까 수하고 상은 동일하게 경험한다고 해서 수인데 락고 불고 불락을 경험한다. 함께 한다고 해서 상이다. 그리고 식을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라고 하는데 삼켜버린 경우에서는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할 때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육외입체를 인식한다. 이렇게 정의되는데 교리문답의 큰 경우에서는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수를 인식한다.
라고 다르게 말해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외입처를 인식하고 한쪽에서는 수를 인식한다 라는 그러니까 인식의 두 자리를 말해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식이라는 것이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도 있다. 요거는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누적된 것이다.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외입처를 인식해서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지금 삶에서의 식을 새끼친다, 출산한다. 새끼 젖은 식이 함께 생겨나는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인식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온을 정의할 때 특히 식이 인식한다고 해서 식인데 삼켜버린 경에서는 외입처를 인식한다고 정의되고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수를 인식한다고 정의되는 요것에 의해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라는 인식의 두 자리가 결정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를 일단 오온의 정의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3쪽 특히 식은 자나띠 알다의 접두사 위가 붙어 분별해서 알다 위 자나띠 즉 인식 주관으로의 역할로 정의되고 상은 접두사 산이 붙어 함께 알다 산자나띠 즉 공동 주관으로의 역할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게 그 내용들입니다. 자,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기 성도부님, 요 오온에 대한 오늘 설명 중에 지금 꼭 좀 얘기하고 가자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셔요. 예. 아까도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어머님 물 좀. 아까 그 2차 인식 과정에서요. 2차 인식 과정에서 네. 2차 인식 과정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네네. 1차 인식과 2차 인식 척수가 동시에 일어나서 상이 이제 강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의 원리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를 모와 락을 네. 락코 불고 불락. 네. 모 불고 불락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수는 세 가지의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기준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성부부님을 보고 지금 내가 성부부님을 보고서 즐거우냐 괴로우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느냐라는 동시에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지금 경험한다 이거죠.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전에 인식했던 1차 인식했던 시기 어떤 경로로 해서 상이 그게 관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정도로? 그거는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이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네, 상의 그 경향성이 그게 1차 인식한 바탕에서 수라는 분별이 생기고 수라는 분별이 생기면은 상이 잠깐 수라는 분별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수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야. 아니 네. 해체라는 말은 지난주에 제가 쓴 게 아니라 성부모님 쓰셨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 이거는 오온은 부처님의 정의사항이야. 이 오온의 정의사항에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니카야는 공부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표현 하나도 정확하게 하는 게 옳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느낌이 생기면은 그 느낌에 대해서 상이 개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요거는 하여간 부처님이 우리 삶이 요렇게 진행된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식과 수와 상을 따로 떼어가지고 여기는 식이고 여기는 수고 여기는 상이라고 이렇게 떼어가지고 알기는 곤란해. 그냥 요거는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진행되는 과정이요. 요걸 말해요. 그러면서 식한 뒤에 식이 수하고 수한 다음에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이렇게 요 자체가 한 덩어리로 진행되지만 덩어리로 진행되는 가운데에 수가 그러니까 수라는 대상을 식이 참여하고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식이 그것을 인식해서 인식 결과를 만드는 요거를 이제 다 경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작용시키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말씀하신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사실은 문제는 제 표현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소가 부분이 금방 제가 한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상이 지금 참여를 해서 수를 인식하잖아요. 무명과 탐이 생기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해야 상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 얘기네. 네. 상이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과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는데 중생들은 상라가정의 전도된 상이 공동주관으로 가서 무명과 탐을 만든다는 그 부분까지를 말해줘야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느끼는 수가 지금 락인지 고인지 불고불락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지금 락을 느낀다고 하면 생겨난 수를 락을 느낀다고 할 때 상이 참여해서 이 락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전도된 상이 그러니까 네. 상이 현재는 상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게 중생은 아니 그게 또 이게 요 상인지 이 상이 이 상라가정의 상으로 참여한다는 요 두 번째 말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상이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그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상이 참여한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상이 참여한다는 거는 상락아정의 상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즐거운 생겨난 느낌, 락이 항상한 거고 그래서 좋은 거라고 하는 잘못된 알미 생겨나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셔야 저 상의 역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맞는데 나는 오늘 이 오온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진도를 나가려고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만큼을 그리고 법우님이 그 부분까지를 잘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요 2차 인식 여기서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작용을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 다만 여기 오온의 주제에서는 상은 이렇게 그래 말씀하신 대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요런 그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를 설명하셨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 내가 이제 금방 물어본 거는 또 뭐냐 하면 항상 이게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냐 라는 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저절로 되어 이게 삶의 진행 과정이야. 그런데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얘기는 안 했나? 하여간 신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하늘을 날고 뭐 무리를 걷고 하는 신통은 낮은 신통이고 정말로 커다란 신통이 무엇냐 하면 이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데
혐오하는 상을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면 혐오하는 상을 참여하게 하고, 혐오하지 않는 상을 참여시켜야겠다 하면 혐오하지 않는 상을 참여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저절로 상이 참여하는 겁니다라고 말한 여기에 사실은 수행의 완성까지를 가면 이 상을, 어떤 상을 말한 거죠? 상나가정의 상을 참여시키지 않고 무상고 무아부정, 무상의 상을 참여시켜야겠다. 요렇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행까지 가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한 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삶의 골격이어서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식과 수와 상이라고 하는 요 2차 인식의 진행 과정은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어. 한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그래도 깨달음의 자리는 그걸 해체해가지고 이 상을, 어떤 상을 참여시킬까라는 걸 내가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요런 데까지를 가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진행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은 100%는 아니야. 마치 업에서 번뇌가 참여하지 않는 선업이 있다고. 그 경지가 상을 내가 선택적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시키는 그 경지와 같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경향은 다르잖아요. 좀 네. 질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상이 각각 제각각의 어떤 경향성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저절로 참여되는 거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수준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는 또 이제 맞습니다. 예,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 다양한 거니까. 네. 다양하고,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거기 보면 저기 외입체에서 상이 이제 들어오는 그 2차 인식을 가는 하살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살표. 네이처에서. 있죠. 밑에. 식, 바로 밑에. 식, 네. 생겨난 식. 식이 이제 2차 인식을 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2차 인식 가는 거는 이제 전선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선이 연결된 거죠. 요게 공동주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주관으로. 네. 수도 2차 인식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그렇죠. 가고, 근데 상이 거기에 우리 저 전기 스위치처럼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이 갔다가 아니면은 스위치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이 그래요. 법원님 말씀하시는 요 세 개의 화살표가 있잖아요. 요거를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럼 무조건 연결된 거죠. 그렇지. 식과 수와 상은 따로 떼어서 요만큼은 식이고 요만큼은 수고 요만큼은 상이고 그 각각의 그 작용 상태를 떼어서 말할 수 없다. 요게 2차 인식이라는 요 하나의 자리에 주관이고 객관이고 공동주관으로 셋이 한 덩어리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선으로 치면은 스위치가 연결된 게 아니고 선으로 그냥 무조건 연결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말하려면 이 자리 그래 요 화살표가 스위치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난다 하면 식이 생겨나는 요 스위치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셋이 만나는 촉에서 수도 같이 생겨나고, 그러면 동시에 요 세 개의 화살표가 동시에 작용해 버리는 거지. 요 각각에서의 특히 상위 스위치에 작용을 하는 건 아니다. 스위치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는 여기가 스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그 스위치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자극이라는 역할도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게 정확한 답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는 그것이 의의 작용이거든. 자의. 네. 물론 뭐 이거는 그 자의라는 거는 또 뭐 무어로 이렇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다만 자의와 촉이라는 두 가지가
그래, 요 작의와 촉 두 가지를 우리가 활성 요소라고 부르거든요. 활성 요소라는 개념이 삶이 활성화된 거다. 그게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는 스위치를 킨 거지. 스위치를 키면 활성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의와 촉이라는 두 가지가 작의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스위치가 켜진 거고, 그러면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는 스위치가 켜진 거고, 그랬을 때 요 세 개는 하여간 한 덩어리로 진행되는. 그런데 높은 수행자의 경우는 그 안에서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을 선택해서 참여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건 뭐 거기까지 가면 깨달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좀 접어두고 그렇게 이제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쨌든 오온이 곧 나기 때문에 오온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내 삶을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오온을 어떻게 정의해 주셨느냐라는 것을 구성의 측면과 성질의 측면 양쪽에서, 성질의 측면에서는 특히 식이라는 것이 집착 삼켜버린 경에서 1차 인식,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식과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수를 대상으로 하는 식, 누적된 식과 지금 삶의 식, 이 각각을 구분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1차 인식, 2차 인식이라는 인식의 두 자리가 찾아진다. 뭐 이런 부분까지 우리 좀 본거로 하고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오온 가지고 한 30분만 얘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또 궁금한 만큼 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온 마치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13쪽 2번 마음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 보겠습니다. 한편 세상을 만나는 당사자인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 유신, 몸이 마음이 아니지,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유신, 사까야가 나오고, 그게 이제 오치온으로 삶의 과정이 누적된 오치온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다시 오치온이라는 것이 또 작의와 촉이라는 활성 요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활성 존재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있어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유신 확장돼서 오치온 확장해서 식과 명색. 요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연기 12연기에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고 나올 때는 요 유는 오치온을 말해요. 그리고 바와라고 하는 이제 빨리 원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가 생겨나면 그냥 생겨나서 멈춰 있는 게 삶은 아니거든요. 이 존재로서 생겨나면 활성화, 지금을 산다. 지금을 산다라는 측면이 촉과 작의에 의한 활성 상태. 그 활성된 상태를 바와 대신에 부다라고 하는 말이 두 자리에 나타나요.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삶의 시작 자리에서 부다, 활성 존재해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는 삶의 과정을 태어나면 부다, 활성 존재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삶의 과정, 그러니까 살아가는 당사자는 활성 존재 부다다라는 것까지 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실은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가 메커니즘을 설명 안 하고 막 적용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경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이렇게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니까야에는 마음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에는 마음이란 말이 있는데, 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을 포괄해서 지시하는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라고 해서 몸과 짝하여 나를 구성하는 이것을 심의, 식의 세 가지로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포괄하는 이것이라는, 이때 이것이라는 것은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몸의 파트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몸과 짝하는 이거라는 동질성을 가지면서 찌따마노 윈냐나라는 차별성을 함께 갖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는 동질성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동질성 위에서 이 세 가지가 제각각 어떤 차별성을 가지느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면 마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전통적 해석에서는 찌따마노 윈냐나를 다 같은 것으로 동의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동의어로 보면 차별성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별성에 대한 공부가 지금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찌따라는 마음을 중국에서는 심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노를 의, 그리고 윈냐나를 식 그렇게 번역했어요. 송부부님, 대답은 저기서 들리는구나. 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찌따마노 윈냐나 중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찌따마노 윈냐나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마음일까요? 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보시죠? 자기가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래, 내가 그 영역된 것들을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만호가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 그거라고 보는데, 자, 송보부님도 지난주에 참 정말 특별한 것이 이렇게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 닦아, 요 개념에 아주 공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정말 특별하다, 정말 부처님이 보아서 알려주는 이런 특별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특히 서양 철학이 됐든 심리학이 됐든 누가 됐든 사실은 이런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만의 작용 영역이란 개념이 송보부님도 잘 못 보셨죠? 이 공부 빼놓고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요 따까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에서 참 특별하게 몸이라는 개념이 배제되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요 안에 있을 뿐인 거야. 요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는 그 대표성은 누가 갖느냐? 예, 당연히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 상태. 그게 뭔가요? 그게 만호라고. 그래서 요 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에 사실은 우리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도 보면 만호바와 니에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말할 때 만호를 닦는, 그러니까 만호를 닦아야 하는 요런 제자들로 그런 표현도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만호다.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아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그 마음의 대표성을 갖는다면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인드잖아. 제가 마인드를 만호의 번역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마인드를 만호의 값으로 이제 번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 보통적인 쓰는 그 마인드는 허트를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영역을 심의식을 어떻게 영역하는지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니카야의 영역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비쿠 보디 스님이라고 있어요. 비쿠 보디는 찌따마노 윈야나를, 찌따가 마인드, 마노를 멘탈리티, 그리고 윈야나를 컨셔스니스. 저 영어 잘 못해요. 발음 나쁜 건 이해하셔요. 근데 어디 그 스님이 지금 옥스퍼드 한 불교 한정사 거기 아니, 그 비쿠보디가 지금도 생존에 계시고 미국에 계신 분으로 아는데. 옥스퍼드에서 사진을 만드신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요 비쿠보디가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영국이라 그러면 이제 뭐 옥스퍼드 PTS 이쪽이 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비쿠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타니사로 비쿠라는 분이 있어요. 타니사로 비쿠는 심을 마인드라고 하고 식을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의를, 그러니까 만호를 인텔렉트라고 번역을 했어. 그리고 또 한 분, 이분은 내가 잘 접해보지 못한 분인데, 케이 니자미스라는 분은 찌따는 역시 마인드, 윈야나는 역시 컨셔스니스 하고 만호만 서트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법우님 말씀해 주신 심리학자들은 찌따를 마인드로 하고 만호를 윌로 했고 윈야나를 커그니션 앞에 뭐 더 있나요? 커그니션 하면 되죠. 요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일단 이제 심리학자 빼놓고 이 대표적으로 이제 3명의 번역가들이 찌따마노 윈야나를 번역하면서 찌따 심을 마인드로 했어요. 뭐 왜 이거를 마인드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금도 제가 법우님께 의견을 물어봤지만
그 찌따마노 윈야나 중에 결국은 몸과 함께하는 마음, 이 마인드가 대표성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마음을 말하는 마인드가 마노에 가 있어야 할 텐데 왜 찌따에다가 마인드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식에다가 컨셔스니스, 특히 요 니스가 붙으면서 사실은 이거는 알미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예. 그렇죠.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요거는 아는 거, 암 자체를 말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멘탈리티라고 하면 이게 뭐 사고방식, 또 뭐 심리 상태, 뭐 요런 의미가 되죠. 뭐 인텔렉트, 소트 하면 뭐 인텔렉트 지적인 능력, 소트 생각 요래 되니까 요거 마인드를 그러니까 만호를 번역한 세 분의 영역이 멘탈리티도 말하자면 행위의 영역에서 만호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사고방식, 뭐 심리상태 이러니까 이런 그 사유의 영역, 행위의 영역을 지시한다. 이래 봐야겠고, 인텔렉트라고 하는 것도 지적인 능력 뭐 이렇게 나올 때 역시 그 행위 쪽에서 만호를 말하고 있고, 소프트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만호라는 이 말은 행위 쪽에만 적용되지를 않아요. 자, 아까도 이제 법우님 자의 말을 하셨지만, 자의라는 말이 마나시까라라고 해서 만호가 작용하는 걸 말하거든요. 만호라는 이 말은 행위 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할 때도 몸과 함께 인식하는 상태는 의인 거라. 만호가 이렇게 행위뿐만 아니라 인식의 양쪽에서, 그러니까 행위하는 상태에서도 몸과 함께 하면 만호고, 인식을 하는 데서도 몸과 함께 하면 만호고, 요런 인식과 행위 양쪽에서 작용하는 마음이다 라는 부분을 송법은님 어떻습니까? 멘탈리티, 인텔렉트, 소프트라는 이 번역이 인식의 영역까지도 포함한 번역이다라고, 저는 뭐 사실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그 송법우님 어떻습니까? 이런 이 세 개의 단어가 행위 쪽에 치우쳐 있다고 봐야 할까요? 행위와 인식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봐야 할까요? 멘탈, 인텔렉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자기가 의지로서 행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멘탈. 그 의지가 요거 의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면 요 세 개의 단어가 행위 쪽에 치우친 번역이다 이거야. 그런데 만호라는 말은 만호는 마인드라는 것은 스피릿,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 포함된 것을 보통 마인드라고 그러고요. 마인드. 예, 근데 뭐 불교에서는 뭐 그런 영적인 개념은 배제가 되고 단지 마음이라는 말에 영어로 이제 이렇게 마인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스피리트라는 개념이 포함됐다 해도 하여간 포괄적으로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마인드가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는 거는 행위도 인식도 이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의 작용 영역이란 개념은 사실은 여기 말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할 때는 뭐 표현은 안 해도 몸과 함께하는 내 마음 상태고 포괄적으로 행위와 인식과 행위가 다 함께하는 요런 것이 마인드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네. 마인드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리트, 영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좀 배제돼가지고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뭐 유식이라는 이런 데 해가지고 몸하고도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아주 깊은 곳에서 있는 어떤 그 심적인 상태, 그것을 이제 마인드라고
요런 얘기인가요? 나를 몸과 마음으로 구분할 때 몸에 대해서는 뭐 바디 이렇게 말하고 요 마음을 마인드 예, 마인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분리돼 있었어요. 몸하고 마음. 그런데 뭐 그 분리되면 당연히 마음이라는 게 뭔가 다른 거지. 그런데 그러면 법부님 제가 여기서 좀 더 물어보면 요 마인드라고 하는 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삶은 인식하는 영역이 있고 행위하는 영역이 있잖아. 마인드가 바디를 제외한 마인드야. 그런데 그 마인드가 인식과 행위 두 가지 그 삶의 작용 중에 인식하는 일을 하나요? 행위하는 일을 하나요? 마음이. 마인드라는 마음이. 예,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인식을 전담하고요. 인식을 전담하고 행위를 하기 직전까지 어떤 결정을 내는 상태. 행위를. 주로 인식이네. 예, 인식 플러스 그리고 행위를 하기 직전까지는 마인드가 하고 있다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인텔렉트라든지 소프트라든지 컨서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런 의미라 그러군요. 이 마인드는 찌따의 번역어가 되면 안 돼. 찌따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찌따는 중국에서 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찌따는 인식을 하는 마음이 아니고 행위하는 마음이야. 인식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윈냐나 식이야. 그 말대로만 하자면 마인드는 찌따의 번역어가 아니라 윈냐나의 번역어가 돼야 돼. 그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냐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밖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인식한다는 그런 방향이고, 이따에서 말하는 저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에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마음이 생겨나는 그 마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니까야로 삶을 이해하자 하는 데서는 니까야는 이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 차별성을 명확히 알려주는데 인식을 하는 마음은 윈냐나야, 행위를 하는 마음은 찌따야. 그리고 마노라는 것은 윈냐나가 인식을 할 때도 몸과 함께 인식을 할 때는 몸과 함께 하는 작용성, 요때는 마노 이렇게 부르고요. 찌따가 행위를 하는데도 몸과 함께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도 마노라고 하는 몸과 함께 하는 작용성 이래가지고 마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윈냐나라는 것은 물론 이제 몸과 함께 할 때도 그 윈냐나 식이 있죠. 요 몸에 대한 그 몸과의 관계성을 고려해가지고 마노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도 자체적으로 식이 몸과 함께 인식을 하니까 그 식은 뭐냐? 인식하는 거야. 거기서 생겨나는 식 인식하는 거야. 심이라고 찌따라고 하는 요것도 행위하는 거예요. 이 찌따가 몸 없이 행위도 하지만 몸과 만나서 몸과 함께 행위할 때 그때는 마노가 되는데 그 몸과 함께 행위하는 그때도 몸을 제외하고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해. 그때 요 행위하는 마음은 뭐지? 하면 찌따야. 하여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니까야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는 거거든요.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찌따라고 하고 마노라고 하신 거는 25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법부님. 시간이 됐는데 법부님 언제까지?
지금 시간은 괜찮은데 저는 이게 영역을 하는 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네, 그래 저기 어쨌든 이렇다라는 것만 정의만 이제 확실히 하면 그래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송거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 찌따나노 윈냐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거여서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요런 부분 그래 찌따나노 윈냐나를 영어로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뒤에 우리 한번 더 의논하기로 하고 그러나 지금 송거부님 요런 대화 통해서 찌따라는 것과 마노라는 것과 윈냐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윈냐나는 인식의 자리에서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윈냐나다. 찌따라는 것은 행위의 영역에서 행위하는 주체가 되는 그 마음이 찌따다. 그리고 윈냐나든 찌따든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마노라고 부른다. 요 세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신 거로요. 영역은 우리 뒤에 보고. 그래서 선생님.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보면은 심리학자가 하는 말하고 불교학자가 하는 말하고 네. 그다음에 신경과학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네. 신경학에서는 신경학에서는 마노가 컨서스라고 해요. 의식, 무의식 이렇게 따져가지고. 예. 여기다 마노를 놓는다. 그러니까 제가 스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님이 그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거기서 그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면은 각자 분야에서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추지 마시고 그냥 씹다 하고 만화하고 비냐나를 영어식으로 조금 위에 그 어떤 스트로피 같은 물결 같은 것을 좀 없애고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지 말고 이런 말은 외래어 삼아 그냥 원어로 직접 써주자. 저는 뭐 그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냥 고유명사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거고 왜냐면 제가 신경학자도 만나보고 영어학자도 만나보고 심리학자도 다 만나봤는데 그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현재에 있는 말에다가 막 끼워 맞추는 거거든. 그렇지요? 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작은 놈은 막 넣어드리고 큰 놈은 잘라버리고 맞아. 그러지 마시고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아예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쫓아와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찌따마노 윈냐나로 직접 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영어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이런 특수 문자가 없으니까 요 물결문 이름 빼고 이렇게 좀 그런데 요새는요 요새는 영어로 타이핑할 때 이게 아주 쉽게 찾아져요. 하여간 그 얘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이 수업에서도 앞으로는 심의식이니 마인드니 컨셔스니 이렇게 하지 말고 찌따 마노 윈냐나 이렇게 원어로 씁시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논문을 쓴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자꾸 스님께서 리코멘트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그냥 쓰는 걸로. 네, 좋습니다. 발전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럼 스님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아까 질문 어떤 질문 말씀이죠? 그 시간 차에 의해서 하는 그것까지 오늘 그것까지는 지금 못 가. 원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잠깐만. 그럼 어쨌든 이제 요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짝하여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동질성 위에 삶의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담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다르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찌따는 행위하는 마음이고
윈냐나는 인식하는 마음이며 찌따도 윈냐나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 마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사실은 요 찌따 마노 윈냐나의 이 동질성 위에서의 차별성을 가장 잘 제가 그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보면 찌따 마노 윈냐나를 H2O의 비유로 송도부님 이제 제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산소 그러니까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해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제 그걸 물이라고 부르면 그거 정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온도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물론 뭐 다른 조건들은 다 좀 무시하고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결합한 게 얼음이 되어버려요. 0도에서 100도씨라는 요 온도의 조건에서 물이고 100도씨를 넘어가 버리면 온도의 조건에 따라 수증기가 되잖아요. H2O라고 하는 하나의 동질성, 하나의 몸통 위에서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거든요. 지금 찌따 마노 윈냐나라고 하는 이것이 요 H2O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에땅 우짜띠 찌땅 이띠삐 마노 이띠삐 윈냐낭 이띠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불리는 이것, 이게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불리는 차별성, 요 차별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찌따 마노 윈냐나이냐라는 거를 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지금 뭐 계속 이야기한 그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그 찌따 마노 윈냐나라는 이 세 가지로 차별되어 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오온에 이어서 마음 이야기, 말하자면 오온, 새 추상행식 오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차별적으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세 가지로 다르게 불리는 차별성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인식인데 요거는 좀 오늘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 말씀하신 거 송고부님이 질문하신 이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 삶이라 거기에서 이제 윈냐나라는 뭐 식이라고 번역되는 이 마음이 인식을 하는데 몸과 함께 한다고요. 안근 내지 신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송거부님이 말씀하신 보는 일에 비해서 몸으로 감촉하는 일은 16배나 시간이 걸립니다. 이랬거든요. 요때는 한 가지를 봐야 돼. 그것이 인식하는 그 윈냐나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이 참여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때 눈이 본다라는 일은 빛으로 딱 오는 거고 몸이 감촉한다라는 것은 뭐 이래 닿는 거니까 이런 거는 식이 참여하기 이전에 몸이 바깥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하는데 라는 것은 몸의
기능에 속한 차별이지 그게 위냐나 식이라는 마음 이야기하고는 관계없이 보아야 한다라고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게 중요한 거야. 결국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통합을 해줘야 알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만호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만호라는 말은 안입이 설신의 여기에도 만호가 있지만 윈냐나 식 인식하는 자인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할 때 요 식을 의라고 한다 라는 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입처의 의 내입처가 아니라 만호, 그러니까 찌따만호 윈냐나 윈냐나가 몸과 함께 한 것으로의 만호 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본다라는 것은 안식이 안근을 매개 접점으로 해서 색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이식이 이근을 접점으로 성을 듣는 거요. 이래 해가지고 의식, 의근, 법까지를 간다고요. 이럴 때에 이거를 세상 생겨먹은 대로 색성향 미촉 법을 펼쳐놓고 거기에 따라서 식을 펼쳐놓은 것 뿐이야. 사실은 안식도 말하자면 이런 거죠. 식이 있어. 내 이 식을 세상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마음은 안식이라고 하자. 들리는 소리와 관련해서 들어서 아는 듣는 일을 하는 식은 이식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감촉 느껴지는 거, 또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거 요런 인식 대상이 6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식을 대상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이 전체는 하나로 말하면 이게 5원 중에 10원이라 아스가법님 이게 맞죠? 요래 되기 때문에 여기 안식 내지 의식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는 펼쳐져 있을 뿐이지 요게 그대로 식온이야. 이 식온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부르는 거야. 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때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식이라는 것과 별개인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 이제 이 내 몸을 식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 자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 몸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몸에 속해 있는 팔이 오른팔이 오른팔이 책을 요렇게 들었어. 이게 뭐지? 왼팔이 또 쫓아가가지고 요렇게 보니까 사각으로 된 거네. 요거 뭐 보니까 책인가 보지? 오른팔 왼팔이 함께 가가지고 요게 책이라는 것을 안다 이거야. 뭐 이게 이건 뭐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다 가겠죠. 뭐 이렇게 오른팔이 아는 거와 왼팔이 아는 거와 오른발에 닿는 거와 왼발에 닿는 거와 배를 내밀어 닿는 거와 뭐 이렇게 닿는 것들이 이 사지가 다 합쳐진 것으로의 내 몸이라는 것을 놓고 오른팔이 하고 왼팔이 하고 오른발 왼발이 하는 거를 이거를 다 통합해 가지고 보아야 하는 내 몸 뒤에 어떤 자가 아스가법님 필요할까?
내 몸 자체가 이거를 다 하잖아. 이 몸을 식에다 비유하면 오른팔은 안식, 왼팔은 이식, 비식, 설식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식이 색을 보고 이식이 소리를 듣고 하는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에 물이 끓으면 보고 포트인지를 알고 소리를 듣고 알고 여러분 다 알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모두가 제각각 일을 한다고? 제각각 일을 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알기 위해서 이 안식, 의식이라는 이것의 뒤에서 통합된 어떤 역할자가 있어야 하느냐? 아니라 이거야. 의가 무언지를 이해하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통합된 개념이 만호인 거야. 만호 뒤에 어떤 게 또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안식, 이식, 비식 하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이거다라고 결정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야. 의가 이렇게 여섯 가지 식으로 그러니까 분리해 놓았지만 그게 사실은 10온이라고 하는 하나가 필요에 의해서 해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각각 인식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오른팔로 만지고 왼팔로 만지고 이러는 거지 내 뒤에 누군가가 서가지고 해피스님이 지금 오른팔로 뭘 만지고 왼팔로 뭘 만지고 라고 오른팔 왼발로 만지는 거를 통합해서 알려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아소가 부부님 어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어?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의가 이렇게 여섯 가지 식이 함께한 10온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성모부님도 지난주 그 질문을 하신 게 타당하거든. 통합해 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보는 것만 가지고 이게 무언지를 결정을 하냐고. 통합해야 되는 거는 타당해. 그 통합자가 이 안식 내지 의식의 여섯 가지 식 말고 그 뒤에서 바라보는 일곱 번째 식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거 말라식이라고 하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야. 하여간 이게 통합되어가지고 헬피스님 자체가 뭐 오른발 왼발 하면서 아는 거예요. 통합해서 아는 거예요. 요 개념이 답이에요. 요거 우리도 다음 주에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요 이야기 제가 지금 간략히 막 얘기를 했는데 송도부님 어떠세요? 좀 다으세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제칠 말라식 이런 개념 지난번 질문하신 그 통합하는 일을 해야 하는 어떤 거 이런 개념 없어도 되죠? 하여간 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삶을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여섯 가지 식이 생겨날 뿐이고 이 밖에서는 마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덩어리로의 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니 아까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성도부님 뭐 다른 질문이 있으셨나요? 요거는 지난주 질문이고. 아닙니다. 먼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오온하고 찌따마노 윈야나에 대한 두 가지 주제 했고 추가적인 얘기 조금 한 거로 하고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오늘 공부했고요. 아소카 부부님이야 늘 공부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 공부와 더불어 사니까 그래도 오늘 좀 재밌는 부분은 좀 있었죠. 송부부님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 자체가 아직 좀 낯서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기로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럼 두 분 인사하시고 마치실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사님. 네. 그래, 잘 계시고 그럼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